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정호영 군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주관심사 특기 게임이고요. 장래 희망은 또 없으시답니다. 차라리 장래 희망도 게임으로 적지. 어머님의 고민이 좀 눈에 보이네요. 이런 호영이에게 수학은 필수 과목 중 하나.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호영이는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호영이를 만나기 위해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오늘 호영이 만나러 왔는데 언니 네. 혹시 호영이 집에 있나요? 호연 씨 뭐 없는데? 어디 갔나요? 학교에서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호영이를 찾아 나선 제작진. 호영이는 학교나 학원이 끝나면 주로 PC방에 간다고 하는데요. 호영이가 자주 간다는 PC방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순간 저 멀리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오는 호영이가 보이고 진짜 즐거워 보여요. PC방 가니까. 즐거워 보이는 모습으로 PC방을 들어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네요. 시계만 바라보며 호영이가 나오길 하염없이 기다리는 제작진이 지쳐갈 때쯤 PC방에서 호영이가 나옵니다. 매일 하루 일과처럼 PC방을 들른다는데요. 한창 공부를 해야 하는 고1인데 어머니 이대로 괜찮나요? 제가 아무래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들하고 부딪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원도 다니게 되고 PC방도 다니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지내고 있죠. 네, 저도 이렇게 터치를 하는 편은 아니고. 아이의 자율성을 중요시한다는 엄마. 게다가 일을 하느라 바빠 더더욱 아이 학습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호영이의 평소 학습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야, 저 건들건들 저거 걸어오는 거 좀 보세요. 역시 그 고등학교 학생의 느낌이 납니다. 근데 바로 또 PC 앞에 앉아서 뭘 편안한 하려고 자세로. 하는지. 아니, 게임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게임 방송 보기. 한참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왔는데 또 컴퓨터를 하는 호영이. 이러다 혼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나 방금 와가지고. 근데 어머님이 특별히 야, 너 그걸 또 하니?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어머니가 부추기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음료수를 갖다 주면서 먹고 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렇게 계속해서 게임만 하다 보면은 중독으로 빠지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네.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게임 방송을 끄는 호영이. 아직 껐네. 이제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보던지 뭐 그쵸. 하겠죠. 네. 아,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데요. 정말 심해 보이긴 합니다. 게임 방송을 보다가 게임까지 하는데 호영아, 다른 활동도 없이 너무 게임만 하는 거 아니니? 제가 게임을 좋아하고 즐겨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쉬는 시간이나 학원 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쉴 때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쉴 땐 쉬어야 된다.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도 고1인데 마인드가 너무 평안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중3 때 성적표 같은데요. 아주 네, 나쁜 편은 맞아요. 아닌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할 거는 한다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그래도 학원에서의 공부가 전부가 아닌데 네.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쉰다곤 하지만 집에서의 학습이 너무 없어 걱정까지 되는데요. 거의 집에서 하지는 않아요. 보통 학원이나 학교에서 숙제를 해가지고 오는 편이거든요. 집에서 숙제 공부는 이렇게 추가 인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딱 학교, 학원이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어머니께서도 지금 우리 호영이가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걸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어머니께서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오락을 너무 오래 하니까 수다 최초로 이거 촬영을 못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돼요. 공부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호영아, 네?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아, 혹시 공부 같은 건 안 해? 맞아, 숙제. 숙제요? 갑자기
갑자기 하던 게임도 끄고 놀란 모습으로 일어나는데요. 아, 그게 숙제가 어렵거나 양이 많으면은 그 학교에서 다 못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그 아주 가끔씩 그 숙제 밀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숙제가 좀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다행으로 다행입니다. 오늘 네. 숙제가 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니었으면 이 분량 안 나올 뻔했어요. 저 모습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할 때와는 다르게 진지하게 문제를 푸는 모습. 그런데 문제가 어려운 걸까요? 한참을 문제집만 바라보는데 그래도 뭔가 한 문제 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이 정도면 문제를 넘어갈 법도 한데 봐도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죠? 호영아, 네. 뭐 어려운 문제 만났어? 아, 지금 보니까 한 문제 갖고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풀던데 왜 그러는 거야? 아, 그게 그 막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 오랫동안 잡고 있는 성격이라서요. 근데 모르는 문제 있으면 빨리 모르는 거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아? 시험 볼 때나 이럴 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게 제 성격상 잘 고쳐지지 않는 거라서. 그래요. 자존심이 세요. 저 나이 때는. 자기 주관대로 하니까. 근데 시험 볼 때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겨우 문제를 풀어넘기고 다음 문제를 푸는데 이번엔 어려워 보이는 서술형 문제. 평소 책을 거의 안 읽는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어라? 아까는 끝까지 포기를 못한다고 하더니 이번엔 별표를 치고 넘어가네요. 호영아, 네? 이거 왜 풀다가 말고 별표 쳐? 모르는 거야? 아, 그게 풀 수는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세제곱 곱셈 변형이라서 곱셈공식 변형이라서 그 뭐냐 이게 계산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안 푼 거예요. 아이고. 어떤 거는 꼭 도전해서 풀어야겠다. 네. 안 풀리는 거는 또 어떤 거는 귀찮다. 귀찮아서 안 귀찮으니까 풀겠다. 한마디로 좀 일관성이 없는데요. 이 문제는 내가 꼭 풀어야겠다라는 학습 동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풀만한 거는 좀 오래 잡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조금 어려운 거는 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다른 서술형 문제도 어려워서인지 다 풀지 않고 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어떤 문제는 포기 안 하고 풀고 어떤 문제는 쉽게 넘어가고 본인만의 문제풀이 방식이 상당히 강해 보이는 호영이. 야, 근데 숙제는 했고 네. 공부 또 다른 공부. 게임할 것 설마, 같은데요? 설마 가지 마. 안 돼. 그만해. 에이, 설마 게임 그만해, 호영아. 아니 게임 아닐 거예요. 아직까진 공부보다 게임 의욕이 더 큰 호영이. 엄마는 이런 호영이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게임을 하고 자유롭게 너무 많이 자유롭게 키우긴 했는데 고등학교 되면서부터는 은근히 이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학습에 관여를 안 하고 자유롭게 커서 이거 공부를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이 생길 나이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습 의욕도 없고 계속 게임만 하려는 아이 때문에 학습적인 동기부여하고 의욕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고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네. 사실. 근데 어머니도 호영- 필요성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수학을 피하고 계속 게임만 하는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수학 공부한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나중에는 정말로 수학을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이 그렇죠. 돼버릴 텐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언제나 호영이를 터치하지 않고 친구같이 지냈던 엄마. 이제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호영이가 스스로 깨우치고 의욕 있게 학습할 줄 알았지만 엄마의 기대와 달리 의욕도 적고 학습 습관도 잘 안 잡힌 상황인데요. 학습 의욕과 동기가 없는 호영이. 그리고 그런 호영이가 걱정된다는 엄마를 위한 특급 솔루션.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네, 고등학교 1학년 호영이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습 습관은 잘 안 잡혀 있는 상태인 거는 분명하고요. 학습 의욕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이제 동기를 좀 부여해주고 싶고 의욕을 좀 이렇게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게임이 좀 문제네요. 게임을 해도 너무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호영이랑 어머니께서 사이가 우선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호영이가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은 없습니다. 장래희망도 없었고 어머니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이었는데 네. 큰 그림이 없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대신에 게임을 할 때는 굉장한 집중력을 보이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온 거라고 하니까 그게 네. 습관화가 되어버리진 않았나 그런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호영이도 걱정이지만 어머니께서도 보면은 자유롭게 터치 안 하고 또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네. 좀 방관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이대로 그대로 두면 호영이가 잘못하면 게임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꼭 필요해질 지금 학습도 부족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크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는 네. 게 필요해요. 부모님의 역할이 그거죠. 이제 큰 테두리는 이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아이가 PC방에서 돌아오면 게임을 하고 왔으니까 우선은 좀 씻고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후에 게임은 규칙적으로 좀 언제 해라 이런 규칙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호영이가 어머니가 좀 단호하게 말한다 하시더라도 네. 워낙 엄마를 또 좋아하는 아이고 또 부정적인 감정은 없기 때문에 어머니 말을 또 잘 들을 것 같아요. 꼭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자기의 생활이 좀 부족하다,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을 그래요. 저는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수다 관찰 카메라로 느껴지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이게 프로게이머의 일상을 보여준 거였으면 굉장히 막 열심히 막 노력하는 느낌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 걱정을 하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에요. 네. 이게 잘못하면 정말 게임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중독 수준으로까지 그렇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머님이 그냥 성격 좋은 엄마, 우리 엄마 정말 쿨해. 여기서 이제 벗어나셔서 좀 강압적으로 개입을 하셔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 모습 보면서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문제는 그냥 계속 깊이 이거는 뭐 시험 때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는 쿨하게 그냥 이건 뭐 복잡해서 넘어가요. 막 이렇게 하고 제가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이가 일단 집에서 공부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죠. 좀 학습 의욕도 없어 보이고요. 학습 습관도 안 잡혀 있고 네. 그리고 또 일관성이 없는 모습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 걸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우선 그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차수가 높은 다항식 나머지 정리 문제는 또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것이지 직접 나누어서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지금 잘 안 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데 계산이 많아져서 귀찮았다, 안 풀었다는 문제 있었거든요. 그 문제 제가 또 이제 화면을 잘 보면서 내 눈으로 정말로 복잡한 점을 풀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역시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였고 그렇게 계산이 많아서 넘겼다 하는 말은 문제 좀 경험이 좀 부족해서 제가 나오는 어떤 문제를 잘 못 풀겠으니까 나오는 어떤 변명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딱 걸렸네. 그동안에는 이런 변명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시험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문제는 넘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런 습관도 좀 어떤 개성이나 성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요령도 좀 익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따라 지금부터 좀 학습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네.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족 회의를 좀 해서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바꿀까 이런 회의를 좀 통해서 어떤 진로 문제라든지 진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족끼리 의논해서 결정을 좀 하고 그런 어떤 방향도 좀 제시해주고 원하는 얘기도 좀 듣고 그런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의욕이 없는 게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영이가 좀 도서관을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서 책도 좀 읽고 다른 사람 공부하는 모습도 좀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으면서 지식도 쌓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지식이 쌓이면 또 지혜도 생기니까 그런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의욕과 열정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갔으면 좋겠고 중학교 때 성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차츰 네.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결국 호영이도 변해야 되고 호영이의 어머님도 변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어떻게 변할지가 문제인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성적표 보니까 그리 나쁘지 않았거든요. 현재 수학 실력은 어떤지 궁금해요, 선생님. 네, 호영이의 진단평가 결과만 보면 사실 후행은 잘 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기초는 이미 있는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중학교까지는 수업 집중도 잘했고 또 꾸준히 수학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쩐지 지금 호영이가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잘 못 풀고 이런 그래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1학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의 학습 태도나 학습 동기 또 학습 성향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서술형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좀 지면으로 이루어진 책들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게임에 이 뇌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뇌도 그쪽으로만 발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읽으면서 이 서술형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념을 알고 있는 문제도 이 계산 과정에서 틀리는 그런 문제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평균과 분산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의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계산 과정에서 틀려서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네.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다면체를 전개를 해서 직육면체를 전개를 해서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마지막 결과를 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전개를 못했던 것 같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삼각함수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계산 잘 해놨어요. 근데 역시 또 이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계산을 다 했는데 답을 다 해놓고 마무리 계산을 틀려서 이것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다시 다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경험도 늘려야 되고 그러면 충분히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네. 조금 오늘 의외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수학이 오늘 약간 좀 배신의 연속인데 수학적으로 약간 배신의 제곱 이 얘기를 듣는데 아니 수학 공부는 안 하는데 네. 수학을 완전 못하는 건 아니다. 아니고, 그렇죠. 이게 좀 이제 애매해요. 예. 일단은 뭐 의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약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아이의 성향을 좀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네. 검사 결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자기조절 영역이나 학습 습관이나 학습 기술이 모두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자기조절 영역 같은 경우 어머니께서 워낙 그 친밀도를 유지해 주셨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학습 동기 부분, 이런 부분이 어머니가 생각하신 것처럼 상당히 낮아서 네. 전체적인 자기조절 그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또한 학습 습관 같은 경우에도 집중력 자체는 좋은데 시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독서 습관 이 부분이 아주 많이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습 습관이 매우 낮은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지금 욕심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호영이 같은 경우에는 강점 지능으로 음악 지능이나 논리 수학 지능이 높아요,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만 훈련이 되면 음악이라든지 수학도 정말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유로운 학습자라는 영역은 창조적이고 또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네. 뭔가 자기가 재미있는 것이 꽂히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 게임도 저렇게 아주 힘들어서 저걸 얼마나 지금 몇 시간 버텨야겠어요. 그렇죠. 호영이가 또 반전이 있네요. 그렇죠. 나 또 음악을 잘한다고 하니까 또 뭔가 이 친구가 나중에 또 유명한 작곡가가 되고 그런 거 아니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능이 있어도 본인이 그걸 잘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발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호영이가 지금 현재 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네. 좀 진지하게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호영이에게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호영이도 단순히 그냥 장래희망이 없다가 아니고 게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음악 활동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그렇죠. 있는. 또 운동이라든지 또 컴퓨터를 하더라도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해보면 본인이 잘하는 것을 찾는 진로 탐색에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머니께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면 호영이가 그 안에서 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듣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너무 늦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안 하면 앞으로는 더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이라도 정말 시급하게 시간을 들이시고 공을 들이셔서 아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동기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이 정말 동기를 부여해주고 싶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뾰족한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호영이 같은 경우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 안다면 분명히 공부를 할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기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과 미래의 방향을 연결을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호영이가 자기 자신이 2년 후에 내가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까 혹은 10년 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상상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하면요. 내가 지금 이 점수에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을 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또 아이들이 자극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경험도 해보면 좋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또 다양한 동아리가 있으니까 동아리를 한번 탐색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나와 맞는 어떤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네, 지금은 학습 습관이 정말 안 잡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선생님. 맞춤 학습법도 알려줘야 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학습 습관을 잡는지 아주 근원적인 얘기부터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현재 뭐 개념도 좀 부족한 상태고 문제 적응력도 좀 부족하고 학습 양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꾸준한 공부를 하게 하려면 뭐 대학생 학습 과외라든지 뭐 멘토가 될 수 있을 만한 네. 학생 혹은 대학생 이렇게 구해서 같이 좀 꾸준히 공부도 하면서 그 학생이 대학생 형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인생 얘기, 공부 얘기를 좀 주고받으면서 이 호영이의 어떤 진로에 대한 탐색도 같이 해주고 공부도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좀 지도가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호영이가 또 알아야 되는 건 선생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혼자 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호영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학원 갔다 오면 나는 공부할 일 다 했으니까 내 공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학원에서의 공부가 내 공부가 아니죠. 내 공부는 학원에서 끝나고 나서도 조금 더 추가로 하고 부족한 부분 뭔가 있는가 좀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 내 공부인데 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고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진도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숙제 시간 외에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자신이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교과서를 기본서를 하든지 개념서라고 하는 시중에 나와 있는 좀 가벼운 책을 근데 좀 두께는 되겠지만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개념을 익혀나가고 그리고 관련 문제 좀 풀면서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 유형 도전해서 학습을 좀 해나간다면 많이 나아질 겁니다. 네, 그래도 호영이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1시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보통 고등학생 사연이면 2시간, 3시간은 해야 돼요. 막 이러는데 1시간으로 많이 줄여주신 거예요. 그러네. 그 호영의 장점은 이겁니다. 고등학교 정도 되면 TV에 나와서 나 공부하는 모습 이렇게 비춰주고 하는 거 사실 쑥스럽거든요. 근데 뭐 분명히 엄마가 원하는 게 했을 거예요. 네. 그걸 뭐냐? 뭔가 의지가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높게 봤어요. 그리고 게임에 대한 열정. 결국 정답은 이 게임에서 다 나옵니다. 딱 오락딱 끝나면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게임 오버. 이제 게임은 오버하고 공부는 투리 컨티뉴. 그냥 게임하듯이 하면 됩니다. 게임 막 남의 거 보고 또 자기 혼자 하잖아요. 명언이다. 인강 열심히 보고 또 혼자 공부하고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공부도. 이거면 나는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지금 수학 숙제도 미리 하는 것도 집에 와서 자유롭게 게임을 하려고 네. 그렇게 열심히 학교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정말 자기가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호영이한테는 하고 싶은 걸 미루기를 좀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미루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녀와서 학습 계획을 좀 잡고 학습 진도표를 잡아서 그걸 먼저 수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호영이 같은 성향은
타이트한 시간표를 짜면 오히려 잘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러프하게나마 본인이 그날 꼭 해야 될 거 뭐 한두 가지 정도를 정해놓고 단원을 정해놓고 진도표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래 문제를 붙잡고 있는 이런 습관 아니면 조금 생각해보고 머리 아프면 별표 치고 넘어가는 습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아무리 이걸 풀고 싶더라도 3분 이상 풀어서 답이 안 나오면 그런 문제는 다음에 풀고 다소 좀 이건 복잡하겠다 이렇더라도 내가 풀 수 있는 한 답을 좀 내보는 그런 학습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이 사실 호영이 자신보다 지금 현재 걱정거리는 훨씬 많으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 어머님의 역할도 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사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터치를 하는 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호영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어머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만으로도 어머님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100점짜리세요. 맞아요. 하지만 좀 더 나아가자면 호영이가 지금 단조로운 생활을 좀 탈피해서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신다면 정말 더 좋은 어머니가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어머니들이 여기저기 입시 설명회도 정말 많이 다니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 입시에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좋은 대학을 보낼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를 다 다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입학 설명회에서 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의 진로 희망 사유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사실 이후에 다양한 입시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호영이가 이것저것 도전할 때 좀 옆에서 도움을 주시고 그럴 때 두각 나타나는 부분을 잘 보셨다가 네. 같이 호영이가 뭘 해야 될지 결정 못할 때 어머니께서 그때 좀 조언을 주셔서 호영이가 좋은 선택을 하고 또 그것으로 학습 동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호영이한테는요, 지금 당장, 자, 오늘부터 시작이야 하고 밀어붙인다고 쉽게 적응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호영이가 꿈을 갖고 동기를 좀 부여받아서 어떻게든 본인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그리고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우리 호영이가 이 솔루션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수다학 전문가들의 핵심적 조언,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절차 탕만입니다. 수학도 다른 분야랑 비슷합니다. 열심히 갈고 닦으면 분명히 잘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시야를 넓혀라. 자, 호영이 게임 말고도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요. 꼭 도전해보세요. 유신 참마. 김유신의 일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계속 인도하는 에마의 목을 자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미리 끊어낸 김유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우리 호영이도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학습 의욕이 없어서 고민인 고등학교 1학년 호영이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지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달리느냐, 그 목표와 그 자신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바로 이때가 가장 빠른 시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이라도 아이의 꿈과 또 아이의 계획,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모든 어머님들의 고민이자 또 모든 어머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 항상 문 열어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학 궁금증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